네,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포트폴리오 두 번째 시간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그동안 만들었었던 모델링을 조금 더 다듬고 응용해서 디테일 컷을 담은 포트폴리오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전에 만들었었던 곰돌이 캐릭터가 있었죠. 그 곰돌이 캐릭터로 포트폴리오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피그마를 통해서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프레임 왼쪽에 있는 프레임을 눌러주어서 프레젠테이션 16대 9 눌러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겉 표지는 그냥 가볍게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포트 자, 여기서 피그마 같은 경우에 일러스트는 이쪽으로 쭉 당기면 글씨가 자동으로 커지지만 피그마는 쭉 당기면 자동으로 커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 오른쪽에 있는 텍스트를 눌러서 크기를 키워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작게 이름들 적어주고 하나하나씩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보통 이쪽이나 이쪽 끝에는 연도를 적어주면 조금 더 퀄리티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 더 복사를 해줄게요. 이제 여기다가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곰돌이 캐릭터를 담을 거기 때문에 곰돌이 캐릭터라고 이름을 적어주고요. 깔끔하게 위에는 볼드체로 두고 그 다음에 아래에 설명은 살짝 크기를 낮추고 레귤러체로 바꿔줘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는 40폰트, 40픽셀, 그 다음에 아래는 32픽셀로 하고 이제 여기에 추가적인 설명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영역은 대략 한 요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캐릭터 이미지를 넣어줄 건데요. 여기에 한 장, 두 장, 세 장을 넣어서 일단 작게 배치를 해주고요. 사실 두 장만 있어도 충분할 것 같긴 해요. 두 장 적어주고 이 글씨 폰트는 조금 더 작게 해주면 좀 더 느낌이 날 것 같아요. 이제 여기에 크게 하나, 그 다음에 크게 둘. 이렇게 해서 좀 내용을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테일한 부분은 이후에 다듬을게요. 여기 어떤 걸 넣어줄 거냐면 차례로 여기에는 곰돌이 앞모습 캐릭터 앞모습을 넣어줄 거고요. 그 다음 이쪽에는 캐릭터 옆모습. 그래서 복사하는 건 동일합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복사해주면 돼요. 또는 Alt를 누른 채로
마우스 클릭을 잡고 옮겨줘도 복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캐릭터에 특별 컷이라고 해야 될까요? 특별 컷이나 아니면 뭔가 모션 컷들을 넣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도 좀 다른 컷 두 번째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좀 넣어주면요, 이전에 만들었었던 캐릭터, 이 곰돌이랑 토끼 만들었었죠. 일단 이 토끼는 좀 지워줄게요. 토끼만 빼주고, 그 다음에 일단 곰돌이만 또 따로 잠깐 빼줄게요. 곰돌이만 다 잡아서 컨트롤 C 해주고 창을 새로 열어서 여기다 붙여 넣어줄게요. 되었죠? 가져오고, 이전에 했었던 대로 전부 다 정렬을 좀 해주세요. 일단 요 다리 지워줄게요. 지워주고 모디파이어에서 미러로 만들어줄게요. 다리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팔도 이전 거는 지워주고, 탭 눌러서 중심점 맞춰줍니다. 중심점은 끝에 있어야 되죠. 그래야지 팔에 맞춰서 움직이니까. 이렇게 맞춰서 놔주고, 팔은 90도가 되도록 해줄게요. 네,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 여기에도 미러를 적용을 해줄게요. 이렇게 미러를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여기서 바로 캡처를 해주셔도 되고요. 윈도우 키 Shift S 누르면 캡처 되죠. 윈도우 Shift S. 그러면 요거를 그대로 캡처해 주시면 됩니다. 캡처를 하게 되면은 굳이 저장을 하지 않아도 여기에 따로 이제 컨트롤 C 자체에 복사가 돼요. 그럼 여기서 컨트롤 V에서 그대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옆모습도 찍어줄게요. 다시 윈도우 Shift S 눌러서 옆모습도 캡처를 해주고요. 다음 컨트롤 피그마에 와서 컨트롤 V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맞춰서 캐릭터가 두 개 나왔죠. 이 두 공간에 들어가면 됩니다. 지워주고 적당히 간격 만들어주고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고, 혹은 아예 이 차륵 뷰로 해주셔도 됩니다. 텍스처가 없는 상태에 모델링을 넣어주셔도 됩니다.
이거는 이제 필요에 따라서 상황에 맞춰서 적절한 컷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어차피 텍스처가 들어간 특별 컷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텍스처를 입히지 않은 이러한 캡처본을 넣어도 무방합니다. 그 다음에 캐릭터 특별 모션 컷을 넣어줄게요. 이거는 창을 잠깐 닫아주고 이전에 눈을 던지는 이 곰돌이를 만들었었죠. 이 사진을 이 모델링을 렌더링 해줄게요. 일단 포맷은 맞춰주는데 가급적이면 포맷은 4K를 맞춰주세요. 이제 포트폴리오로 최종적으로 누군가에게 보낼 때나 사용되는 용도이기 때문에 여기서 최종적으로 맞춰주세요. 4K. 여기서 오른쪽에 보면은 여기에 작은 이 햄버거 메뉴가 있어요. 이걸 누르면 프리셋이 열리고 프리셋 중에 4K UHD 2160 픽셀 요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맞춰서 전부 다 확인을 해주시고요. PNG 좀 더 확인이 끝났으면 렌더 돌려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지금 샘플 수가 24 샘플이죠. 이 샘플도 조금만 샘플 수를 키워줄게요. 이 샘플 수가 늘어나면 그에 맞춰서 품질도 약간의 증가가 생기게 됩니다. 샘플 수는 여기서 컨트롤 할 수가 있었죠. 뷰포트 말고 렌더뷰만 건드려 줄게요. 렌더뷰만 2배로 48로 맞춰서 렌더를 돌려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영역이 잡히고 렌더가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남은 시간이 나오는데 지금 남은 시간은 1분 30초라고 나와 있죠. 이전에 1920, 1080 픽셀일 때는 대략 한 20초 정도 걸린 것 같은데 이번에는 샘플 수를 2배로 올리고 화질도 2배로 늘렸기 때문에 한 1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누군가에게 보내는 용도나 아니면 이제 최종 결과물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포트폴리오 같은 최종 결과물에서는 샘플 수를 많이 높여서 화질도 많이 높여서 저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렌더링 같은 경우에는 보통 켜두면 알아서 돌아가기 때문에 렌더링을 돌려두고 어딘가에 다녀오면 되겠죠. 이제 렌더링이 조금 이 블렌더가 흥미로운 점은 창을 여러 개 열 수가 있어요. 한 번에 창을 계속 여러 개 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렌더링을 돌리고 또 다시 컴퓨터의 성능만 버틴다면 사양만 된다면 창을 또 열고 여기서 렌더링을 돌리고 추가 작업을 진행할 수가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성능이나 사양이 부족하게 되면은 작업이 거의 불가능하겠죠. 혹은 과열받아서 컴퓨터가 튕기거나 그럴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렌더링이 끝이 났고요. 네, 방금 전에는 여기 디노이징이라고 해서 여기에 있는 점들을 다 지워내는 과정도 잠깐 거쳤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파일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죠. 세이브 데스크탑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창 닫아주고, 이제 여기다가 피그마에서 사진을 가져오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필에서 보시면 이미지라고 있어요. 필에서 이 헥스 코드, 이 컬러 헥스 코드를 누르면 이렇게 창이 열리게 되고요. 여기서 솔리드가 아니라 이미지를 누르면 이미지를 가져올 수가 있고요.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또는 그냥 피그마에 끌어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바로 가져오면 편하지만 이제 원본 사이즈가 그대로 가져와지게 되고요. 지금같이 사각형을 정하고 여기다가 이미지로 가져오게 되면 원래 만들어 두었던 이 사각형 사이즈에 맞춰서 사진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러한 차이가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진이 아무리 커도 어차피 이 틀을 벗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이 사진을 확대를 하면은 비율에 맞춰서 그 사진 자체가 확대가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가 원래 사이즈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고 이제 여기 밑에 한 장 더 있으면 되겠죠. 밑에 있는 한 장은 만들었었던 이 파티 이미지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EV 엔진도 좋지만 사이클 엔진으로 사용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샘플 수는 48로 맞춰주고 또 우선 4K로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렌더 결과물 이 카메라의 뷰를 맞춰주시고 수정할 부분이 없으면은 그대로 렌더를 돌려주시면 됩니다. 지금 토끼를 뷰포트에서만 껐기 때문에 렌더 뷰에서도 꺼줄게요. 이렇게 렌더 중간에 컨트롤하게 되면은 렉이 걸리기 때문에 맨 처음에 잘 지정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서 렌더 뷰도 지워주고 그 다음에 렌더 이미지 돌려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책상이 많이 허전하기 때문에 이 책상 위에 뭔가 추가로 모델링을 만들어서 렌더를 돌려주셔도 됩니다. 포트폴리오는 최종적인 결과물 작업이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을 다 최종적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20초 뒤에 끝나게 되고요. 여기에 이번엔 여기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위치랑 사이즈를 맞춰주시면 되고요. 또 렌더링이 끝났죠. 이미지 세이브, 데스크탑 저장해주고 나가줍니다. 이것도 저장해주고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겠죠. 필에 있는 요 아래에 있는 이 부분 눌러서 이미지, 그 다음에 이미지 선택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기본적인 포트폴리오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네, 뭔가 여기에 추가적인 설명을 더 적는다면 여기에 뭐 이런 것들을 적어줄 수 있겠죠. 예, 프론트 뷰라고 해서 적어주고 이런 부가적인 설명들을 폰트를 조금 작게 해서 맞춰주면 좋겠죠. 약간 이런 식으로 설명을 적어주셔도 되고요. 혹은 여기다가 캐릭터 디테일 이래서 이렇게 적어주셔도 됩니다. 이거는 원하시는 대로 추가적인 설명들을 더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장 한 장씩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이거에 대한 중심을 다 맞춰 주시길 바랍니다. 가운데에 딱딱 놔주시면 되죠. 가운데에 맞추는 방법은 여기 보시면 움직일 때 가운데가 맞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빨간 선이 생기게 돼요. 보이시죠? 이 빨간 선이 생겼을 때 놔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정 가운데는 이 수직선과 수평선이 빨간색이 나타나면 거기가 정 가운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 장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체스, 그 다음에 미술관, 랜턴을 만들었었죠. 랜턴도 한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는 잠깐 꺼주고요. 랜턴은 잘 표현이 되었죠. 여기서도 랜턴도 조금 더 다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손잡이 부분들 이 손잡이 부분 지워주고 위에 고리만 좀 지워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Shift A 눌러서 메쉬 플레이 여기에 풀이 좀 깔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캠핑장 같은 분위기를 좀 내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좀 만들어 보면 바닥에 풀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텐트를 만들어 주면 되겠죠. 텐트는 실린더로 만들어주면 좀 편할 것 같아요. 보시면 실린더가 지금 버티수가 32개로 되어 있죠. 요거를 3개로 맞춰주면은 그대로 삼각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삼각형 기둥이 만들어졌죠. 그럼 요거를 크기를 좀 키워주고 요거를 Z축으로 90도 돌려주고 그 다음에 Y축으로 90도 돌려주면 네, 텐트 모양 완성되죠. 이렇게 만들어 주셔도 되고요. 또 다른 방법은 메쉬에서 플레인을 이용해서 면을 확장해서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이 상태에서 이곳에 양쪽 끝을 잡고 익스트루드해서 면을 돌출시켜주고 그 다음에 여기 끝도 잡아주고 익스트루드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이제 멀지 시켜주면 되겠죠. 요 점과 요 앞에 있는 점 두 개를 잡아주고 마우스 오른쪽 멀지 as 센터 그럼 딱 가운데에 잡히죠. 이 두 개도 같이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거는 위치를 맞춰주면 되겠죠. 관통하기 해서 점을 다 잡아주고 S, X0 이 두 개도 S, X0 잡아주면 이렇게 정렬이 되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실제적으로 하나를 더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 한번 해보면 저희가 클로스를 쓰는 방법이 있어요. 클로스를 써서 실제 텐트처럼 예를 들어서 실린더 기둥을 두 개를 만들어 줍니다. Shift A 눌러서 실린더 만들어주고 버틱스는 32개 그 다음에 SZ에서 쭉 길게 빼줍니다. 자, 클로스를 어떻게 만드냐면 자, 일단 기둥을 한 개 만들어주고요. 여기다가 플레인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자, 이전에 저희가 클로스와 물리 법칙을 좀 배웠었죠. 여기에 충돌할 수 있는 콜리전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위에 둔 클로스를 적용해 줍니다. 근데 클로스를 적용한 이후에 마우스 탭 눌러서 이 에디트 모드에 들어온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subdivide를 최대로 해줍니다. 여기서 해줄 수 있는 subdivide는 총 10입니다. 10단계까지 해줄 수가 있고요.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subdivide를 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곱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최대한 부드럽게 표현해주기 위해서 한번 동일하게 10번 정도 적용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스페이스바 눌러서 재생을 해주면 다른데 지금 너무 느리죠? 일단 subdivide를 조금만 줄여줄게요.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한 4번만 적용되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스무스 그리고 조금 기둥에 붙여줘서 재생 버튼을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되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물리법칙으로 인해서 천이 접혀진다고 한다면 동일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실제 텐트처럼 기둥을 세운다면 실제 텐트처럼 이런 식으로 접히게 되겠죠. 이런 편이 조금 더 실제와 같게 표현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두 가운데에 기둥이 있어줘야겠죠. 그래야지 이 두 개가 딱 가운데를 걸쳐서 만들어지게 되니까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해서 겹쳐지게 마치 철봉처럼 만들어주고 돌려보면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아니면 이 플레인을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러면 조금 더 바깥에는 천 모양이 유지되고 안에는 기둥이 있게, 혹은 여기다가 모디파이어 중에서 와이어프레임을 해주면은 실제 이 텐트의 틀을 가질 수가 있겠죠. 텐트의 틀을 가지고 여기다가 물리 콜리전을 적용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재생을 해주면은 이 모양에 맞춰서 텐트 천이 펼쳐지겠죠.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 클로즈를 이 모디파이어에서 어플라이를 해주시면 고정이 됩니다. 고정이 되죠. 그리고 기둥만 지워주면 이렇게 천이 유지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텐트를 만들어주는 방법도 있겠죠. 이렇게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크기를 조금 한번 줄여볼게요. 그리고 이 천끼리 충돌하는 거 셀프 콜리전이었죠. 이 셀프 콜리전도 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콜리전에 셀프 콜리전, 이러면 이 천끼리 서로 부딪히지가 않게 돼요. 좀 더 실제와 같아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닥이 실제 바닥이 펼쳐진 것처럼 되면 더 좋겠죠. 그래서 특별하게 할 거 없이 조금 양 끝에 선을 잡고 익스트루드해서 확장을 시켜줄게요. 그래서 Y축으로 쭉 빼주고 여기도 익스트루드 Y축 쭉 빼주겠습니다. 그리고 재생을 시켜주면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을 맞춰주면은 조금 더 괜찮겠죠. 이렇게 S, X로 조금 길이를 한번 줄여볼게요. S, Y로 조금 길이를 줄여주고 적용을 해주면 그리고 여기서 이 천을 눌러주고 모디파이어에서 어플라이, 그다음 기둥 지워주면은 이런 식으로 유지가 됩니다. 이거를 지워주고 이 천을 중심점도 좀 옮겨주고 천을 이 위치에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놔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 가운데 철사는 좀 지워줄게요. 다음 뷰로 보면은 이와 같이 보여지게 되고요. 잘 표현이 되었죠? 여기에 색깔을 좀 넣어줄게요. 색깔은 초록색, 텐트는 초록색이 국룰입니다. 텐트는 초록색으로 맞춰줄게요. 여기서 한 가지 좀 팁을 더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기존에 그냥 머터리얼만 적용하면은 고무 같은 느낌을 내게 돼요. 그렇죠? 특별하게 뭔가를 더 더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고무 같은 느낌을 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전에 폴리에븐, 여기서 텍스처가 많이 있었죠. 이 텍스처들 중에서 패브릭에 보면은 이
이 패턴들이 있죠. 이 패턴들을 꼭 이 색깔만 가져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바깥의 재질이 약간 요런 마치 방수 같은 요런 느낌을 좀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다운받아 주고 여기서 노멀과 러프니스 값만 가져올게요. 그러면은 여기 보이시죠? 여기 두 번째가 이 러프니스 아니면 노멀 아마 러프니스 값일 거예요. 그러면은 요러한 재질을 갖게 되죠. 요러한 재질을 갖고 색깔은 마음대로 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운이 완료됐으면은 압축을 풀어주고 그다음에 쉐이딩으로 넘어와서 이 상태로 해주셔도 되고요. 여기에 Shift A 눌러서 이미지 텍스처 만들어줍니다. 이미지 텍스처 노드 만들어주고 러프니스와 노멀을 적용할 거기 때문에 두 개를 만들어줍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두 개 만들어주고 이제 하나씩 가져와 줍니다. 오픈 눌러서 데스크탑, 그다음 패브릭 패턴 여기에 먼저 러프니스 가져와 주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노드에선 오픈 눌러주고 데스크탑 패브릭 패턴 그래서 노멀 가져와 줍니다. 그래서 먼저 노멀은 이러한 이 패턴을 가지게 돼요. 요 러프니스 값을 그대로 알파에 연결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노멀도 같이 연결을 해주고요. 그러면 한번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패턴을 가지게 돼요. 자, 원래 없는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패턴을 가지게 됩니다. 자, 사용했을 때와 사용하지 않았을 때를 좀 보여드릴게요. 다시. 자, 지금 이렇게 패턴을 가지게 되는데 이게 없다면은 이렇게 그냥 고무처럼 표현이 돼요. 자, 이 고무처럼 표현되는 데에서 노멀을 연결해주면 이와 같이 표현이 됩니다. 네, 컬러에 노멀을 연결해 주시면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조금 더 패브릭의 소재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약간의 다양성을 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다듬을 부분은 크게 없을 것 같은데요. 만약 다듬는다면 모디파이어에서 Subdivision Surface로 약간의 공유를 준다거나 아니면은 이 스컬핑으로 넘어와서 이 텐트 천에다가 주름을 줄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원하는 느낌으로 주름을 주셔도 됩니다. 여기에 이 다양한 브러쉬들이 있습니다. 상황에 맞는 브러쉬를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좀 짧게 설명드리면 이 스크럽 드로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누르고 튀어나오고 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런 브러쉬고요. 그래서 이렇게 문질러 주면은 튀어나오게 되고 컨트롤을 누른 채로 적용을 해주면은 안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드로우 샤프는 좀 더 날카롭게 적용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 다음에 이 클레이도 약간 고무 찰흙을 만지는 것 같은 브러쉬인데요. 보통은 크게 쓰지 않고 보통 이 스컬프 드로우나 아니면 샤프를 많이 쓰는 편입니다. 또는 여기에 스무스를 적용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다듬어 주면은 이렇게 좀 가운데를 이렇게 눌러줄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좀 주름을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자유롭게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Subdivision Surface를 걸어주면은 이 경계면이 조금 더 매끄러워 보이겠죠. 그래서 주름을 주거나 혹은 주름을 이런 식으로 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디테일을 하나하나씩 더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이 노란색에 이 핀치나 그랩을 많이 써요. 그랩은 이렇게 누르면은 쭉 튀어나오게 되는 이러한 브러쉬고요. 그 다음에 이 외에 엘라스틱 디폼 같은 경우에도 쭉 누르면은 솟아나는데 이 그랩보다는 조금 더 뭉텅이로 잡는 느낌으로 이렇게 솟아나게 돼요. 그랩 같은 경우에는 뾰족하게 꼬집는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솟아나게 되고요. 이런 디테일한 차이들을 알고 이렇게 적절한 브러쉬를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통 요 부분들 많이 쓰고 있고요. 그래서 원하는 대로 주름을 내줬으면은 다시 여기로 넘어와서 이 안에 있는 이미션 값에 좀 밝기를 키워줄게요. 지금 10으로 되어 있는데 한 15 정도로 높여서 보면은 꽤 밝아졌고, 그 다음에 카메라로 보면은 카메라가 설치가 안 되어 있으니까 카메라를 만들어 줄게요. 카메라는 이렇게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0번 눌러서 카메라 투 뷰, 그 다음에 사이즈는 여기서 4K, 그래서 이렇게 적절하게 맞춰주시면 되고요. 이 뷰로 보면은 잘 표현이 되죠. 여기서 디테일을 하나 조금 더 차례차례 더해보자면, 이전에 저희가 G스캐터라는 이 애드온을 한번 썼었죠. 요 플레인 잡고 2m 걸어주게 되면은 추가할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이 G스캐터 눌러서 플레인을 적용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책 모양, 이 라이브러리를 열어서 풀들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OK를 눌러주면은 네, 반대쪽이었네요. 여기 눌러서 스캐터 셀렉티드 해주고 OK를 누르면은 이렇게 풀이 심어지게 됩니다. 그다음 여기서 보시고 여기서 디테일을 만들 수가 있었죠. 여기에서 시드나 그다음 디스턴스 거리들, 그다음 덴시티, 이 많은 정도죠. 이런 부분들 디테일하게 잡아줘서 실제 마치 초원 같은 느낌을 내주시면 됩니다. 뷰포트에서 이렇게 개수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디스턴스를 늘려주면 좀 이렇게 뜨문뜨문 이 각 오브젝트들 간의 거리가 이렇게 정해지게 되겠죠. 시드는 그냥 가볍게 랜덤적인 배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풀이 작게 보이는데, 이렇게 해서 풀의 크기를 좀 키워주고 디스턴스는 줄여주고 뷰포트의 개수를 좀 이렇게 늘려주면은 이렇게 하면은 표현이 잘 되죠. 그 다음에 이 바닥 부분에는 글라스 텍스처를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은 풀들이 심어져 있는 텍스처들도 있어요. 혹은 이렇게 흙바닥이 있는 텍스처들을 바닥에 깔아주게 되면은 훨씬 실제같이 느껴지겠죠. 아니면은 요 이끼가 있는 바닥을 심어주셔도 되고요.
물론 이제 락이라고 되어 있어서 바위의 재질이지만 이걸 바닥에도 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여기에 머드 포레스트라고 해서 이러한 재질들 있죠. 이러한 재질들을 심어주게 되면은 훨씬 느낌이 많이 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마지막으로 렌더 이미지 돌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렌더를 돌려주게 되고 이후에 이 공간에 이제 또 넣어주시면 되겠죠. 기존의 사진들을 지워주고 여기에 랜턴만 먼저 짧게 렌더링을 해서 여기서는 이제 캠핑이라고 적어주고 여기에 랜턴 사진과 그 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애드온을 써서 풀을 만들었지만 뭐 예를 들어서 풀을 실제로 만들었다면 여기 풀을 만든 이미지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닥에 흙 텍스처와 그런 것들을 다 깔아준 다음에 여기에서 캠핑 분위기를 실제로 내는 이 렌더링 결과물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렌더링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 아래에는 약간 캠핑이라고 했으니까 음식 같은 것들이나 아니면 뭔가 캠핑의 분위기를 확실하게 낼 수 있는 그런 모델링을 추가적으로 하고 여기에 좀 디테일 컷들을 넣어주면 괜찮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Shift A 눌러서 이제 책상을 만들어 주는데 이러한 책상 그리고 보통 이런 캠핑 같은 데 가면은 의자 약간 이렇게 바닥이 밑에 부분이 천으로 되어 있어서 움푹 파여 있는 이러한 의자 그 다음에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교차된 테이블을 보통 캠핑 갈 때 많이 쓰죠. 그 다음에 여기에 스탱으로 만들어진 포트 스탱 포트나 아니면 여기에 아주 간단한 음식들을 모델링해서 접시에 올려주고 요 디테일 컷들을 찍어주는 것도 꽤 괜찮은 방법이 되겠죠. 그렇게 하고 여기에 이미지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좀 팁을 드리면은 여기에는 오브젝트 하나, 그 다음에 오브젝트 두 번째,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 주제, 캠핑에 대한 전체 배경, 그리고 여기에는 캠핑에 대한 디테일한 모델링, 혹은 이 디테일 컷을 담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예시로 아까 말씀드린 요리나 테이블, 의자, 그래서 정리하면 테이블 세팅이죠. 이런 부분들을 여기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캠핑에 대한 전체 배경은 아까 이 부분 이렇게 해서 올려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기본적인 디테일 컷에 대한 포트폴리오는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이제 이 포트폴리오에 특히 3D 관련해서는 많은 것들을 담기보다는 최대한 모델링을 꼼꼼하게 했다는 점이 돋보이게 담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뭔가 특별하게 디자인을 이렇게 넣거나 예를 들어서 캠핑이라 해서 뭐 이렇게 초록색을 좀 넣어주거나 해주는 것도 좋지만 이 포트폴리오 자체의 퀄리티보다는 모델링의 퀄리티에 많이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작업을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